안녕하십니까. 자, 같이 오늘 설명하고, 한번 오늘 IELTS 기술, 이어서 한번 해볼 건데, 오늘도 역시 참가하는 학생들과 함께,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따가 이제 유씨가 물어본 것도 이제 답변해 줄게요. 근데 이제 일단 두 가지, 질문. 저번 시간에 여러분, 얘기를 듣고, 좀, 유주씨도 또 다시 한번 말했지만, 단어가 조금 많이 걸린다고요. 태돈 씨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제 단어가 좀, 지금 막상 IELTS 하려고 하니까 단어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꼭 IELTS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단어 공부할, 이게 언어잖아요. 언어니까 이제 단어 공부 안 하면서 그냥 갑자기 잘하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좀 공부해야 좀 효과적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너무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유주 씨가 말했던,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줄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중간에 이렇게 설명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궁금한 게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궁금한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일 불편해 보이는 건 선생님인가요? 자, 그 다음부터 가볼게요. 자, 이때, 이게 이제 선생님 주말반 수업 때 이제 쓰는 이제 교재 중에 발췌한 건데, 이렇게 아카데믹 보캐블러리, 선생님이 그때 말했던 이제 토플이나 IELTS에서 채점하는 아카데믹 보캐블러리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모아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뽑아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articulation이나 아니면 account나 뭐 curtail 뭐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이 다음 레벨로 넘어갈 때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품사. 여러분 여기 품사 한번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음. 그러니까 이제 이 발음 기호까지 여러분 볼 필요는 없거든요. 이건 약간 이제 선생님 세대 때나 이거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워낙 스마트폰이 좋아져서 의미가 없어졌어.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좀 조용한 데서 이렇게 공부할 때 만약에 핸드폰을 못 쓰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건 알아야 돼, 이거 체크해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강세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이 어퍼스트로피가 있으면 이게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 쉬운 단어들은 상관없어. 여러분이 뭐 고 이런 거 할 때 강세가 어디 있어? 그냥 한 고야 그냥, 그죠? 근데 이렇게 아주 긴 단어, 이제 좀 내가 정말 회사에서 아니면 내가 대학원에서 쓸만한 단어들을 쓸 때는 되게 길어, 다 길기 때문에 어딘가는 세게 읽고 어딘가는 약하게 읽고 어딘가는 하이 피치로 읽고 어디는 이제 로우 피치로 읽는 강세가 우리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 이미. 그러니까 이미 스피킹을 목적으로 이제 영어로 공부할 때는 약간 달라요. 그냥 리딩 리스닝 할 때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스피킹을 할 때는 리스닝도 연결되죠. 어디가 강세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어퍼스트로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RT 하면서 요거 오른쪽 걸 세게 읽는 거예요. 여기 적어주세요. 요거 오른쪽 걸 세게 읽는 거예요. RT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세는 꼭 체크를 하고 T를 좀 세게 읽는구나. 그러면 그냥 articulate 이렇게 articulat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rticulate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겠죠? 여기를 세게 읽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자, articulate. 맞아.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어떨 땐 late라고 읽고 어떨 땐 lush라고 읽고 내가 어떻게 하냐? 강세가 붙을 때는 길게 late 이렇게 읽는 거고 만약 강세가 없을 때는 굉장히 좀 흐리듯이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래서 lot 그냥 이렇게, 그죠? 강세가 없으니까 얘가 강세니까, 그죠? 그래서 articulate 이렇게 한 번 더 articulate.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약간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방언에 따라서 articulate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괜찮은데 아무튼 여러분 핵심은 articulate 이건 안 된다. 오케이, 전부 다 세게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강세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동의어.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동의어. 이거 에어컨 좀 켜도 될까요? 네. 켜져 있군요. 좀 세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추우면 말해요. 여기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해볼게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기서 동의어. 여러분,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동의어인데, 품사, 발음, 동의어. 그래서 이제 동의어는 clear, fluent. 태수 씨, 알 수 있을 거예요. clear 무슨 뜻이죠? clear? 깔끔하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레벨 1 단어들로도 동의어가 나와요.
근데 이걸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여러분이 선생님은 영어를 약간 이제 IELTS도 그렇지만 약간 그 끝이 있는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엔드 게임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플루언트해질 거야. 내가 스피킹 노력만 한다면 내가 스피킹 라이팅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때가 올 건데, 근데 그때가 빨리 오려면 내가 빨리 단어를 복습하고 빨리 쓰임을 놀리려면 한국어를 여기에 적어야만 속이 시원하면 안 돼요. 이걸로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좀 애매하더라도 articulately 약간 그 형용사도 되는데 그때는 clear한 뜻으로 쓰이는 근데 형용사는 잘 안 쓰이는데 아무튼 뭐 예를 들면 express clearly. 그럼 express는 무슨 뜻이죠? express? 그렇죠. 표현하는 건데 clearly에 ly만 붙었으니까 하게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표현하다 어떻게? 깔끔하게, 그렇죠. 분명하게 표현하다. 그러면 articulately 이게 사전을 찾아가서 뭐 설명하다, 뭐 얘기하다 이걸로 한국말을 들어야만 속이 시원하면 안 되고 그냥 express clearly 이걸로 그냥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 연습을 해줘야 돼. 이 단어가 아니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단어 보고 동의어 보고 이런 뜻이겠구나. 이 단어 보고 동의어 보고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자꾸 추측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약간 얘랑 다르거든요. articulate랑 express clearly랑 약간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레벨 3, C레벨로 넘어갈 때는 구분해야 돼. 일단 2까지는 6.5까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그럴 수 없는데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개. 근데 이제 articulate는 약간 입으로 뭔가 설명하면 다 articulation.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밖으로 표현되는 건 다 articulate이고 express clearly도 뭐 비슷한 뜻이죠. 아주 비슷한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선생님 얘네 둘은 어떻게 구분해요? 뉘앙스 차이는 어떻게 봐요? 예문.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단어만 외우려고 했는데 네 가지를 근데 자, 선생님이 말했지만 요 위에 이렇게 선생님이 레벨 1이랑 이렇게 2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이거 잠깐 설명해주면 레벨 1인 분들은 IELTS로 따지면 밴드 1에서 4, 그죠? 네, 그리고 2인 분들은 5에서 6. 대부분의 이제 IELTS 보시는 분들은 다 이쪽에 있고, 그리고 3이신 분들은 이제 6.5에서 9, 여기 사이에 계신 분.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단어를 공부할 때 내가 뭐 하루에 많이 하면 당연히 좋죠. 내 시간을 빨리 좀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포인트가 일단 레벨 1인 분들은 일단은 표제어만 암기하면 돼요. 옆에 뭐 동요 모르고 뭐 괜찮아. 근데 표제어랑 품사랑 발음 요 정도.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요. 오케이. 태현 씨는 여기 3번 1, 2번까지 암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벨 2이신 분들 5에서 6, 지금 유지 씨인 경우에는 동의어까지는 반드시 암기가 돼요. 동의어를 모르면 아까 그 리딩 문제 질문할 때도 느꼈지만 여러분이 그 동의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풀면 자꾸 혼란스러워. 디스어드밴티지가 어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고 동의어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내가 이게 진짜 그 동의어만 패러프레이징해서 나한테 문제를 묻는 건지 아니면 하위 개념을 찾아가는 건지를 구분이 빨리빨리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동의어 묻는 건 빨리빨리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디스어드밴티지가 나오면 이 단어는 지문에 없고 그 밑에 하위 개념이 나온 것만 이제 골라서 이제 별표 쳐놓고 푸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 유지씨는 여기까지 꼭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articulate만 보고 이걸 쓸 수 있을 때까지 암기해요. 오케이? 굿.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단어 시험지 주고했거든요. 단어 시험지.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이랑 품사랑 동의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레벨별로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3,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3이신 분들은 이 4번까지. 그리고 유지씨도 만약에 빨리 가고 싶으면 2이신 분들도 만약에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 끝까지. 선생님 말하는 그 플루언트하게 내가 영어를 그냥 자유자재로 쓰는 데까지 빨리 가고 싶다. 그럼 태우씨도 마찬가지고 4까지 원래 하는 게 맞아요. 스피킹 라이팅 할 때. 내가 아예 그냥 내 의사는 표현 안 하겠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내 의사는 표현해야 된다면 4번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3이신 분들은 옆에 있는 단어도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articulate이라고 하면 articulate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말하는 사람 스피커가 주어로 오는구나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 빨리빨리 늘어요. 오케이. 됐고, 아무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단어 시험 한번 이제 보면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모르는 것만 혀만 뱉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다음 수업에 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뜻도 쓰고 품사도 쓰고 동의어도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암기를 할 건지를 한번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태수 씨부터 한번. 어떻게 암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제를 하나를 맞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미리 이건 준 거야. 아까 그 프린트는 줬어. 이거는 이제 미리 주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간 없어서 다는 못하니까 다음 시간까지 이거 암기해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별표를 쳐놨잖아요. 그럼 별표 친 거만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외울지를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 그냥 본인 스타일.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고, 본인 그냥 만약에 지금 오늘 당장 끝나고 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2번을 한번 해보세요. 2번 어카운트를 내가 외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외울지 선생님한테 설명해줘요. 일단은 그러면은 자세히 설명. 만약에 모르는 단어에서는 모르는 단어 일단은 뜻에 대해서 일단은 한국어로 된 걸 일단 먼저 알아보고 먼저 한국어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옆에 나와 있는 영어로 나와 있는 뜻을 해석해서 아 이거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해석해보고 그다음에 사실 단어 형태만 보면은 대충 품사는 얼추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유출할 수 있게 좀 품사 제끼고 대충 공부를 하고 오케이 그러고 대충 오케이 그리고 그러고 이제 예문을 보면서 이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굿 좋습니다. 품사는 제끼고 예문을 보면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보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태현 씨가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2번 별표 쳤어요 안 쳤어요? 2번은 또 아는 단어였어. 자 그래서 별표 치고 뭐 했어요? 몇 번? 3번. 그 3번을 만약 그렇게 외웠다 쳐. 태현 씨가 말한 대로 단어 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한글 뜻 찾아보고 뭐 그 억제하다 뭐 찾아봤어. 그 다음에 억제하다 쓰고 억제하다 이렇게 적겠죠. 그 다음에 옆에 뜻 보고 그 다음에 그 대충 품사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문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끝이야. 그리고 수업에 와서 시험 보는 걸로 어떻게 그 남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발음도 좀 봐야죠. 발음 읽어보면서 이제 읽어봐 그렇지. 한번 읽어봐 그렇대 좋은데 한번 다시 어떻게 하고 억제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한 번 읽고 그러면서 이제 예문도 계속 보면서 오케이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그렇게 하면 해가 질 것 같아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 언제 알아요? 내가 언제 이거 다 외웠구나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태수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외울 때 약간 한 번에 뭔가 쫙 외우는 것보다는 뭔가 한 번 보고서 딴짓하다가 보고서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중간중간 중간중간 계속 보는 편이라서 그때 볼 때 이거 어떤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아 이거 아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좋네요. 간격을 두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험을 봐요. 몇 번 보고 올 거예요? 간격을 두고 간격을 두고 그래도 한 10몇 번 10몇 번을 보고 온다고? 네. 그렇다면 훌륭합니다. 아무튼 10번 오케이 정답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스타일을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 유지 씨는 어때요? 별표 몇 쳤어요? 그 다음 별표 친 거 뭐 있어? pertinent. pertinent 오케이. pertinent를 많이 외운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시험은 저렇게 봐. 어떻게 외우는 스타일입니까? 저도 한국어, 그러니까 일단 옆에 단어 보고 동의어를 보고 유추가 되는 단어면 한국어를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동의어를 봤는데도 모르겠다. 분명하지 않다. 찾아보겠죠? 그러면 사전 찾아보고 네. 그러면? 저는 다 외운 다음에 제가 시험을 보는 스타일. 미리 본인 근데 이제 선생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아직 완벽하게 안 외워도 일단은 그 시험을 한번 봐보는 시험을 보고 틀린 거를 외우고 오케이 시험을 그럼 몇 번 정도 보고 내가 시험을 봐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 분량이면 제가 외웠을 때 3번 정도 한 3번 정도? 치면 오케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별표 치고 위주로 3번 정도 그럼 유지 씨는 일단 읽는 거네요? 읽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제가 외웠으니까 여기다 쓰면서 풀는 쓰면 그러니까 그거까지 암기로 보는구나. 네. 오케이. 그럼 읽고 쓰기 요게 이제 기본이네요, 그죠? 네. 좋네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을 그러면 몇 번까지 보고 올까요? 만약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시험 본다 그러면 몇 번 정도? 이거 시험 보는 이 사이클 3번? 네. 여러분 두 분 다 단어 숙제를 끝내면 해가 져있겠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아주 훌륭합니다. 이 사이클을 3번 그러면 엄청난 거야. 둘 다 엄청 잘 어떤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봤을 때 이제 두 분 다 너무 좋아요. 그 아주 잘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어 시험을 봐봐야 알겠지만 지금 말한 대로만 한다면 다 맞을 것 같아요. 쌤 생각에 이렇게 해도. 그래서 갑자기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네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선생님 경험상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단어를 열심히 외워서 이제 점수를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쭉 이렇게 수년간 지켜본 결과 선생님이 찾은 조금 더 여러분의 방법을 아예 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좀 그걸 적용해서 여러분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태선 씨가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이게 크다고 합니다. 10번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방법이 필요가 없어. 10번 보면 무조건 외워. 그러니까 10번, 3번은 모르겠어. 3번은 뭐 방법에 따라서 좀 많이 외워지는 방법이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유주 씨가 한 번은 가리고 보는 거잖아요. 엄청 효과적으로 한 거야. 3번이면 암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태선 씨가 10번 보는 거는 그냥 아무 소리 안 내고 읽기만 해도 10번 읽으면 생각나.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야. 근데 단 문제는 두 분 다 얘기한 게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 자, 선생님 한번 보여. 여러분 두 분 다 별표 친 게 아마 9번 한번 볼까? 두 분 다 9번. 이거 어렵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어. 이거 exacerbate. 이거 exacerbate. 이게 지금 그 대통령 오늘 간호법 너무 어렵나? 아무튼 간호법을 개정해달라고 좀 간호사분들이 뉴욕으로 이민 가시는 분 중에 태선 씨처럼 이렇게 해외 취업으로 가시는 분 중에 간호 이민 하시는 분들이 7.0이 필요해요. 아카데미로. 대학원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 프리스티저스 스쿨들,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이런 데가 하버드나 이런 데가 7.0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거기는 이제 미국 애들도 막 힘들어하니까 따라가는 게. 근데 이제 완전히 플런트 해야 C레벨이 온 사람만 받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간호인민도 이제 병원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걸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구글에서 일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야 돼. 근데 이제 그래서 7.0을 요구를 하는데 이제 간호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알아서 좀 더 관심이 갔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간호법을 이제 개정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대통령이 비토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개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간호사분들에게 유리하게 뭘 만드냐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근데 그때 이 단어가 나왔어 실제로. 그래서 이게 exacerbate disputes. 그러니까 이제 그 논란을 좀 더 이렇게 막 이뤄낼 거다. 더 악화시킬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논란. 그래서 실제로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very 그 하이엔드 단어죠. 엄청 어렵게 기자들이나 쓰는 거죠.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있긴 있는 단어다. 근데 여러분 딱 봤을 때는 평생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은 단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오늘 아침에도 나왔다,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랑 nurse law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봤던 기사 바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실제로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그 영자신문에서.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런 걸 외운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 이게 일단 저번에 선생님 말했듯이 그 아카데믹한 단어의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 그걸 얼마나 내가 빨리 효과적으로 습득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IELTS나 뭐 다른 이제 영어 실력 올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울 때 선생님 좀 추천하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을 해야 돼. 모르는 것 표시. 모르는 것 표시를 하는 게 첫 번째. 근데 그건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형광펜 한번 쳐볼까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한 거야. 근데 보통 나 혼자서 그냥 편하게 백지 펴놓고 아니면 무슨 단어장을 사놓고 내가 막 데이 원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보캐블러리가 그 책이 데이 하나에 한 5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동의어까지 치면 한 동의어 한 평균 3개 정도로 하면 한 여러분이 한 150개 정도 하루에 이제 외우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할 때는 이걸 표시하고 외우는 거랑 그냥 내가 멍하니 쳐다보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속도. 그러니까 내가 다 일단 형광펜 쳐놓고 암기가 안 되더라도 그 형광펜만 계속 보는 거랑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가 그때 계속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거 아는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이거 아는다는 거야? 이러면 오래 걸려 엄청. 그러니까 짧은 거 이렇게 한두 개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런 A4 용지를 선생님이 지금 한 10장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그래서 표시를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한 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유지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쓰는 거. 근데 바로 쓰지 말고 일단은 읽어보는 거. 읽기. 큰 소리로. 요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에요. 일단 2번 정도 읽어요.
안 돼도 괜찮아. 발음 좀 틀리면 어떡해? 여기 보면 여기 강세죠, 그죠? 이 ze란 말이에요. X는 약간 어려워. 그래서 그 Z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exacerbate. 자, 한번 해볼까? exacerbate. 오, 너무 잘해요. 굿! Z 발음 되는데요, 그죠? exacerbate요. 근데 이런 것도 2번 정도 읽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exacerbate. 악화시키다. exacerbate. 악화시키다. 이렇게 2번 정도 읽어. 그럼 이 2번 정도 읽잖아요? 그렇게 한 50개까지 하는 거야. 형만 배친 것만. 그러면 50개 중에서 여러분 한 30개 모른다고 해봐요? 그럼 30분만 이거 하는 거야. 쭉 넘어가, 그냥. 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고 넘어가.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내가 형만 배친 걸로 가. 근데 가면, 그러면 내가 2번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이때 유지 씨가 말한 거, 가리고 확인해봐요. 네. 이게 시험이에요. 똑같아. 유주 씨가 한 거랑 저건 어떤 로직은 똑같거든요. 가리고 봐봐요. 그럼 봐봐요. 선생님이 뜻을 안 적었죠? 그럼 자, exacerbate. 무슨 뜻? 악화시키다. 너무 아주 이게 스마트한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잠깐 2번만 읽었잖아. 없잖아요, 여기 옆에. 아무 힌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고 악화시키다 하는 거는 아까 2번 읽을 때 암기가 된 거야. 이해되죠? 네.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또 뭐라고요? 선생님 막 간호법 이런 거 생각하는데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 단어는 좀 쉽게 암기가 되는 단어인 거야. 네.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뭐 스토리를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자 articulate 이거 무슨 뜻이야? 약간 분명하게 표현하다. 너무 잘해요. 그거 봐. 여러분 천재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이게 몇 번 했다는 거죠.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암기가 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다 맞히는데 좀 약간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여기 curtail 무슨 뜻? 억제하다. 야 이거 뭐 단기 기억력의 왕이 자 좋았어. 단기로는 이게 잘 외워지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니야. 그거 선생님 일단 알려줄게. 일단 얘도 기억하면 진짜 대박. 모르겠어요. 펄티는 아까 본인이 물어본 거. 동의어라도. 자,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읽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거랑 나는 거랑 나뉘거든요. 근데 relevant 관련된 옆에 약간 relevant 관련된 쳐볼래요 좀 여러분? 관련된. 태도 씨 말했잖아. 뒤쪽에 수업 나가는 거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지금 나와서 내가 몇 개나 외웠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레벨 1인 분들은 선생님이 인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교재를 나가면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상관없어. It's okay. 여러분은 인강을 듣든 수업에 나와서 뭐 참여를 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레벨 1인 분들이 같이 수업을 들으면 내가 오늘 단어를 몇 개를 들었냐. 근데 제가 장담컨대 아마 수업에 안 나왔으면 안 외웠을 단어일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단어를 몇 개를 외웠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레벨 2에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 된다. 그죠? 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는 몰랐잖아요. 그럼 얘는 별표를 쳐 이렇게. 별표 1번. 그래서 이제 형광펜을 한번 해놓고 뭐 다른 거 별표 하나 더 쳐. 그럼 별표를 처음에 친 사람은. 그래서 내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형광펜을 쳐놓고 원래 알았던 단어들은 그 단어장에서 다 버려. 원래 알았던 건 괜찮아. 아까 세븐으로 올라갈 사람들만 예문만 확인하면 돼요. 이거 뭐랑 쓰이는 거, 어떤 맥락에 쓰이는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버려. 그냥 뜻만 아는 거는. 그래갖고 빨리 모르는 걸 형광펜 쳐서 1차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내가 2번 읽은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별표를 쳐. 그래서 내가 단어를 2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차로 모르는 거, 그리고 내가 읽었는데도 모르는 거. 이거 2개로. 이해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읽었는데도 모르는 것들은 가리고 확인해서 별표 친 거 있잖아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이 2번씩 쓰면 돼요. 이게 4번. 2번씩 쓰기.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유지 씨가 얘기한 거는 아까 방식만 다르지 절차는 거의 똑같아요. 선생님 말한 거. 이제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우리 지난 시간에 연결 문제 해봐서 알겠지만 시퀀스를 어떻게 바꾸냐,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내가 갖고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나요. 그래서 지금 유지 씨가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이게 시험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해야 돼. 물론 이제 가리고 본인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150개, 그러니까 50개 뭐 이렇게 이상 외워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유시는 한 150개씩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태현 씨는 한 50개 정도, 그 정도를 내가 하루에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절차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하고, 그냥 내가 그때그때 어떨 때 필 받을 때는 읽어보고, 어떨 때는 뭐 핸드폰 대면 또 들어보고,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쓰고,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사람하고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여러분 상상한 거 이상으로 차이 나. 처음에는 그냥 그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엄청나게 차이 나. 그리고 이 방법은 선생님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 그 대치동을 믿어도 돼요. 대치동에서 여러분 보통 이게 그 중학교 3학년 때, 중3 때 토플 100점이 나와야 그 민사고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야. 듣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튼 토플 100이 중3 때 나와야 돼. 그러니까 IELTS를 치면 한 7에서 6.5거든요. 근데 이제 중3 때 그걸 받아야 돼. 대치동에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걸 받냐. 애들이 막 모르잖아요. 뭐 로마 시대가 뭐야 막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걔네들 어떻게 받냐면 단어. 네, 토플은 이게 단어로 이렇게 못 알아들어도 그냥 막 단어로 단어 동의어를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토플은.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이거를 거의 순서까지 다 외워. 이렇게. 순서까지. 월 쓴 다음에 aggravate 나왔다. 순서까지 다 외워.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전에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 막 이렇게 수업하고 그럴 때는 토플 수업도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토플 수업 할 때는 정말 애들이 어려워. 엄청 어린데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이게 aggravate 이렇게 하면 worsen 막 이렇게 뭐 aggravate 뭐 intensify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걔네들이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중3 때 갑자기 토플 100점 여러분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거 정도의 그런 영어 실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은 이 단어 이 매뉴얼이 이거 계속 하거든요. 이거 계속 하거든요. 이거. 이게 거의 주된 업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지 말고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되게 놀라시거든요, 다들. 근데 아무튼 여러분도 지금 놀라지만 근데 예, 그 정도로 효과는 있다고 본다, 선생님.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또 유씨도 얘기했듯이 그 보통 이게 IELTS 할 때 다들 이렇게 어떤 본인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생각해서 선생님 한 달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심할 때는 선생님이 막 이제 선생님 저 IELTS 시험 봐야 돼 막 해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면 그럼 시험은 언제 세요? 근데 내일이에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실제로.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이 이제 단기간에 한 달 만에 시험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있어줘야 된다. 이게 같이 따라와 주면 된다. 그리고 태연 씨는 미리 알아두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갈 때 이제 그냥 막 마구잡이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태연 씨는 좀 강조해주고 싶은 건 처음에 일단 영어를 이렇게 내가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영어 공부할 때는 다 이 3번에다 좀 별표 좀 쳐내. 이 3번을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리고 되게 어려워해. 예, 처음에 하시는 분들. 그래서 태선 씨보다 훨씬 더 그 기초 레벨에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서 점수를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또 그런 선생님이 또 그때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또 체육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체육 전공하신 분들 이제 많이 수업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뭐랄까 영어가 어렵다기보다 공부를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많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요? 전공 때 좀 태연 씨 어땠어? 좀 다를 수도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그거 다 하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앉아서 암기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사실 이게 그 고3 때 태연 씨는 다를 수도 있겠다. 고3 때 이후로 그래본 적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생소하긴 좀 생경한 느낌이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18년이 지났어요. 그럼 학교 전공할 때도 이렇게 막 그 문제 풀고 이렇게 막 확인하고 막 이런 거는 많이 거의 대부분 거의 이론 계열이었다 보니까 이해하는 식으로 했었지 암기보다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3번. 맞아요. 또 오래됐으니까 수능은 다 봤지만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 3번을 좀 주의해서 해주고 태연 씨는 조금 그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좀 알려줄 테니까 맞춰서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약간 그 체육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태연 씨보다 물론 나이는 훨씬 많으시지만 나중에 그 루트가 많잖아요. 이렇게 심판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그 스포츠 하다가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선생님한테 찾아왔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유도 선수가 내가 되기로 했어. 근데 체대를 다녀. 유도 전공이야. 근데 국대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잘은 모르지만 맞나요? 사실 그런 걸로 알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심판들도 그 되게 나중에 그 탁구 심판하시는 분하고 그 선생님 파고다 있을 때 수업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선생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판인데 똑같이 치대 나와서 심판하시는데도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국제 심판이 돼서 막 그 해외로 막 그 이제 체육협회에서 보내주는데 안 되는 분들은 또 그게 어렵대요. 그래서 또 못 나가고 막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해두면 무조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네, 열심히 해서 나중에 그 훌륭한 체육인이 되고 쌤을 잊지 마세요. 아무튼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태선 씨가 잘 얘기해 줬던 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절차대로 엄청나게 좀 공부 연습을 해주시면 좀 단어는 무리가 없겠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 그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태선 씨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 줬던 프린트 거기서 4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단어 관련해서 질문 있나? 질문?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말씀드렸다가 생각한 건데 이게 단기로 외우는 건 금방가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오랫동안 기억이 남으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장기로 남으려면? 네. 그러니까 태선 씨는 일단 선생님이 이건 내린 결론이요. 선생님 내린 결론인데 여러분이 아까 말한 듯이 뭐 수능 때 이제 외국어 영어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영어를 기본적으로 뭐 아주 기초 레벨에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지금 유지 씨처럼 이렇게 뭐 유학을 언제까지 가겠다. 그리고 가면 또 유지 씨는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해외 취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생각에 장기 기억은 이건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 어떤 여러분의 습관에 그 편입이 돼야 돼요. 영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exacerbation 여러분 나중에 생각이 날 것 같아? 나중에 가만 듣기 사라져요. 네. 그러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아침에 선생님이 그 뉴스페이퍼를 읽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맨날 수업할 때 이제 그 패드를 보고 막 화면만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거 하다가 선생님은 패드로 뉴스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부러 종이로 보거든요. 일부러 종이 신문을 시켜서 봐요. 영자님 아침마다 보는데 이게 선생님이 딱히 뭐 영어를 공부해야지 아니면 태연씨 말한 대로 뭐 단어를 내가 장기 기억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뉴스를 알고 싶고 내가 뭔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교육학에서 태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스크 기반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영어는 우리 여기서 IELTS 공부하고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을 여기까지 끌어올린다고 할 때 그때만 랭귀지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 어느 정도 실제 생활에 내가 영어로 쓰는 걸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뉴스페이퍼는 리딩이겠죠? 그럼 이제 단어가 그냥 자동으로 복습되는 거지. 그럼 이제 나중에 뭐 내가 이걸 암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계속 머릿속에서 훑어주는 거예요. 리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IELTS도 준비하고 단어도 뭐 각 잡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죠. 그리고 만약에 우연히도 나한테 안 오잖아요. 내가 그 단어를 열심히 외웠어. 근데 뉴스페이퍼도 안 나와. 나 볼 일이 없어. 그럼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단어. 뭐 옛날 용어인데 지금은 안 쓰거나 이런 거. 이해되죠? 네. 그리고 뭐 리딩은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이렇게 운전하거나 이럴 할 때 오디오북을 들어요. 네, 만약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오디오북을 듣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분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헬스장에서 오디오북을 들어. 근데 아무튼 오디오북을 들으면 막 7시간짜리 오디오북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막 다 들어요. 네, 막 2번 듣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런 거랑 아니면 아침에 뭐 준비할 때 이럴 때 오디오북을 들으면 리스닝이 거의 생활에 편입이 되죠. 그럼 별로 딱히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물론 이제 그게 한 B2까지 정도는 와야 돼. 왜냐면 갑자기 지금 태수 씨가 오디오북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 B2 정도 오면 유지 씨가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해서 이제 C레벨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영어를 가지고 다른 걸 해야지. 근데 이거 없이는 롱텀 메모리는 없어. 무조건 까먹게. 누구나 아무리 뭐 천재가 와도 배웠잖아요. 근데 안 써. 그럼 까먹어. 선생님 약간 이제 여러분 나중에 느낄 건데 선생님이 이제 비즈니스 연수를 받으러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 뉴욕 밑에 이제 펜실베니아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거기서 이제 유펜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MBA가 유명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들으러 갔는데 막 한 학기 이제 있는 동안 계속 영어만 쓰다가 한국에 딱 내렸잖아요. 한국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이게 무슨 단어를 써야 되지? 막 이게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말도 안 쓰다 보면 까먹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지금 단어를 2번 읽어보고 2번 썼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무조건 영원히 나한테 기억이 난다 이런 건 없어.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해도 실제로 그 업무 레벨에 가서는 대학원 레벨에 가서는 의미가 없어. 내가 그 활용도를 모르면 오케이? 그러니까 잊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결론은 생활에 편입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렇게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외국인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렇게 하면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실제로. 선생님은 크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선생님 대학원 계속 가잖아요. 선생님이. 교수님 뭐 동료 선생님하고 계속 다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꼭 내가 어떤 스피킹을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그 회화를 하고 막 이런 거보다도 그냥 가서 쓰는 거죠. 내 생활이니까. 저 사람하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죠? 그리고 라이팅도 교수님한테 뭐 메일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 내 의사를 전달해야 되니까 쓰는 거지. 아니면 뭐 블로그를 영어로 뭐 하나씩 쓴다. 선생님은 여러분 샘플 앤서를 써야 돼서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편입이 되면 이게 유지가 돼. 계속. 단어도 계속. 근데 여러분이 너무 단어만 하면 내가 뭘 위해서 단어를 외우는지를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굿. 그리고 유주씨 아까 얘기한 것도 해줄게. 처음에 이 IELTS 준비할 때는, 처음에 IELTS 이거 준비할 때 처음에 좀 어느 부분이 막막해요. 좀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토익은 그냥 단어 외우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 끝이잖아요. 근데 IELTS는 너무 일단 4가지인데 단어는 당연히 기본인데 맞아요. 뭐 푸는 거 정확하게 뭘 해야 된다. 네. 뭐를 어떻게, 그러면 오늘 만약에 내가 뭐 스타벅스에 앉았어.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이거죠? 오케이, 알려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스케줄표를 하나 갖다 줄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1대1 수업할 때 하는 컨설팅 표가 있거든요. 근데 갖다 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도 해도 되는데, 기본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기. 이렇게요. 이거 5개만 신경 쓰면 돼요. 기본기는 단어, 문법, 발음.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는 인풋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공부를 하면서 특히나 이 중에서는 단어가 일단 크고 이런 공부할 때도 이건 계속 가는 거야. 이 단어를 쓰면 뭐 외우죠? 리딩에 나오는 단어 외우는 거예요. 뭐 발음 어디 있는 거 리스닝에서 들은 발음 기억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체크해 주면 리딩 같은 경우는 리딩하고 리스닝은 캠브리지 교재를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해요. 지금 17 산 거죠? 17이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 이제 매년 하나씩 나오는데 이제 요거 18도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 밀렸어요. 근데 17이 제일 최근에 나온 거니까 일단 영국에서는 18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건 17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16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네. 15 테스트가 총 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한테 유주씨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장에 귀한 기회를 내서 이제 시험장에 갔어. 이제 막 여러분 주말 하나 할애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올까요? 아니면 어떤 로직으로 나올까요? 하는 게 이 캠브리지 교재에 있는 문제랑 가장 비슷해요. 실제 시험.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거의 비슷해. 문제 구성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캠브리지 17, 16, 15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캠브리지에도 있어요. 이 교재에도 이제 스피킹 라이팅이 있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좀 효과적이지 않아서 이거는 기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기출 문제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사업체를 내고 하는 거라 기출 예상 문제로 해두죠. 예상 문제. 그래서 아무튼 예상 문제여서 그러니까 기출이 예감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이 예감이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돌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돌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물어보는 건 약간 표현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어. 근데 어차피 내 답변은 똑같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do you prefer coffee or tea 이렇게 물어보나 do you like coffee 물어보나 대답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상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되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준비를 하다 보면 기출을 이제 연습을 하고 다 풀고 가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픽 같은 거예요.
오픽 같은, 오픽은 이제 토플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제 오픽도 그 컴퓨터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선생님이 전략을 세워줄 때, 오픽을 준비하듯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원래 그런, 그 의도가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네, 가서, 진짜 그 원어민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외워서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기출 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나와 있는 잘 나오는 토픽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두면 시험장 갔을 때 그냥 내가 백지에다가 그냥 스피킹 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굿? 그죠? 그리고 선생님 이건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때 뭐 교수님에 따라 다르지만 미리 문제를 주고 이걸로 시험 볼 거니까 준비해라. 이게 뭐 선생님 뭐 단어도 마찬가지고 미리 주잖아요. 왜냐면 선생님의 목적이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를 해오길 바라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오늘 시험 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해서 아무튼 이해되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가세요. 미리 원래는 이제 줄 수 없는 과제지만 선생님 미리 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요번에 선생님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쉴드 IELTS 그 사이트에 가면 근데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좀만 기다려줘. 근데 아무튼 쉴드 IELTS에 선생님이 이제 업데이트 할 거야. 오늘이나 뭐 내일 중으로 선생님이 해서 링크 보내줄 테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스피킹 발등 여기 올라와 있는 것만 풀기도 시간이 없어. 이건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그 라이팅 태스크 1 문제가 있거든요. 라이팅 태스크 1 문제가 그 그래프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프를 영어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것만 기출이 조금 그 학생분들이 기억해서 아무튼 기억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그래프는 여기 캠브리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프는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정말 그 뭐 미대생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시험 보면 그려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올려드려요, 선생님. 그렇게 그렇게.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막 그 초단기 메모리를 테너시처럼 이렇게 그려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캠브리지에 있는 거 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스케줄표 주는 게 다른 거 아니고 이렇게 옆에 적혀 있고 옆에 이렇게 그 칸만 표시돼 있어. 그러면 유시가 만들어도 돼.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 내가 할 때마다. 그래서 캠브리지 17 테스트 1 풀었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한 50개 정도 채우다가 본인 스케줄 됐을 때 시험 보러 가는 거야.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50개요? 아니면 동그라미 50개.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이거 뭐 하트 하나 풀었다. 지문 하나 풀었어. 지금처럼. 그거 숙제를 내준 거 하나 풀었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다음 시간에 갖다 줄게. 아무튼 주면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영어를 좀 오랜만에 해서 단어를 좀 많이 까먹었는데 단어를 한번 그래도 보고 기출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캠브리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를 일단 먼저 끝내고 그러니까 끝난다기보다는 그냥 뭐 단어집이면 1회독이라도 하고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것도 무조건 좋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추천해줬지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고 이걸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같이. 네. 그래서 뭐 하루 이거는 적어놔요. 이거를 30분 이상 하면 안 돼. 30분 이거는 그 자투리 시간은 괜찮아. 여러분 뭐 어디 이동한다. 그러면 뭐 무한대로 가요. 뭐 내가 1시간 동안 어디 가야 돼. 그러면 뭐 딴짓 하는 일 그냥 가만히 있는 일 그죠? 이거 하는 게 나 1시간인데 2시간인데 근데 이동 때는 자투리 시간은 괜찮은데 정말 각 잡고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그거 단어만 외우고 안 돼. 30분. 이거 할 시간도 없잖아요. 이거 지금 풀 시간도 없는데. 아까 some of the flexibility was lost 그런 거 공부할 시간도 지금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해야지. 보통 공부할 때는. 그리고 평소에는 진짜 각 잡고 할 때 30분만 딱딱딱 하고 뭐 수업 전에 그냥 이렇게 뭐 쓰면서 외운다거나 그런 것만 해주고 아예 막 이것만 2시간씩 공부하고 이러면 태선 씨 지금 하루에 2시간 공부하는데 지금 2시간 하면 안 돼. 이게 스피킹 해요, 스피킹.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만. 됐죠, 그죠? 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